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한 사람 타샤 투더입니다. 지은이 타샤 투더, 옮기니 공경이, 출판사는 율북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동화작가 타샤 투더는 비밀의 와원과 소공녀 등 지난 70여 년간 100권이 넘는 그림책을 출간했고 칼데코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타샤의 그림은 미국인의 마음을 담았다는 평을 받으며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타샤 투더는 그녀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로 더욱 유명합니다. 버몬트주 시골에 집을 짓고 30만 평이나 되는 대지에 정원을 가꾸며 홀로 자급자족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타샤의 자연적이고 느린 삶의 단면들을 담고 있는 사진 에세이입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노력해온 모습이 타샤 특유의 고요하면서도 경쾌한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책에는 지난 91년의 삶이 짧고 소박한 문장들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타샤는 자신의 삶 전체는 꿈을 향한 느리지만 쉼없는 발걸음이었고 그 길목마다 엄청난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노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타샤는 행복이란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 손이 닿는 곳에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타샤 투더가 초대하는 오후의 티타임 같은 책입니다. 거기에는 타샤가 직접 키워 말린 허브로 끓인 따스한 차가 있고 삶을 바라보는 낙관적이고 여유로우며 따뜻한 시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샤의 여유롭고 행복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완전히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난 행복이란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늘 버몬트주에 살고 싶었고 내 방식대로 살기에 여기야말로 안성맞춤인 곳이다. 여기서 맨 처음 한 일은 1000개도 넘는 수소나 구근을 심는 거였다. 겨울에 통행이 불가능해서 배낭에 구근을 담아서 옮겼다. 철쭉은 손수레에 싣고서 30cm가 넘는 눈밭을 헤치고 다니며 옮겨왔다. 곧잘 벽돌을 갖고 놀았던 아들 세스가 이 집과 헛간을 손수 지은 일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멋진지. 작은 아들 탐이 지붕너를 올려준 일을 제외하면 세스 혼자서 이 집을 다 지었다. 세스는 초서에 방앗간 주인 이야기를 외워서 암송하곤 했는데 그 아이가 집을 지으면서 초서의 한 대목을 읊조리는 소리를 듣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 세스는 워낙 음성이 좋은 데다 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 암송했다. 참으로 맛깔스러웠다. 친구 하나가 뉴 햄프셔주의 웹스터에 1740년대에 지어진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오기 전 나는 거기에 살았었다. 난 늘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래서 이 집이 생겨났다. 땅의 모양새 때문에 방향만 정반대로 해서 그 집을 그대로 베껴 지은 것이다. 우선 헛간을 세웠다. 옆면을 대기 전에 헛간은 배의 뼈대처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이사온 첫 해 여름, 나는 밝은 톤의 새 나무로 지은 이 헛간에서 살았다. 새들을 데리고 염소우리 한 칸에서 11월까지 지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전히 마음에 달려 있다. 난 행복이란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이곳의 모든 것은 내게 만족감을 안겨준다. 내 가정, 내 정원, 내 동물들, 날씨, 버몬트주 할 것 없이 모두. 이곳엔 봄이 늦게 찾아온다. 몇 주간 계속해서 기온이 5도를 밑도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기어이 도요새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청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한다. 거인은 알을 까고 나는 비둘기집을 열어두고 비둘기들이 드나들게 한다. 더운 봄날 사방이 고요할 때면 목덜미가 흰 참새들이 늪지의 죽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애처로운 노래를 한다. 종달새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참새의 노랫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손꼽을 만하다. 되새라고도 불리는 참새는 노래를 잘도 부른다. 나중에는 여러 종류의 개똥 지바기들과 푸른 울새 몇 가죽이 찾아온다. 그들은 내 늙은 돌 능금나무를 좋아하지만 너무 낮게 둥지를 틀어서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마침내 눈이 녹으면 맨 처음 하는 일은 라벤더의 가지를 치는 일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맞다나 뉴 잉글랜드 지방은 9개월이 겨울이고 3개월은 썰매타기에 나쁜 기후라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어느 날은 32도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서리가 내린 적도 있었다. 저녁에 염소우리에 내려가다가 날씨가 추워지리라는 걸 깨달았다. 맨발로 걸으면 땅의 냉기가 느껴져 다음날 날씨를 짐작할 수 있다. 꽃은 무엇보다 향기로워야 한다. 내 동백꽃이 치자꽃의 향기만 지녔더라면 얼마나 완벽했을까. 동백꽃의 꽃잎은 꼭 도자기로 만든 듯이 곱지만 향기가 없는 것을. 왠지 나는 옛날 방식에 끌린다. 전생에 1830년대에 살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시기, 그 시절의 모든 것이 내게는 정말 쉽게 다가온다. 천을 짜고 아마를 키우고 씨를 잡고 소젖을 짜는 일 모두.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강과 같아서 굽이굽이 흐른다고 했지. 모퉁이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갈 수 있다면 우린 다른 방향으로 여행할 수 있을 거야. 난 그렇다고 확신한다. 나 죽으면 1830년으로 돌아가리라. 20-30년간 기른 화초에서 새싹이 움트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설레는 일이다. 옛 친구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랄까. 디기탈리스가 죽지 않은 게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들쥐에게 입은 피해가 안타깝다. 들쥐를 막으려고 설사약을 놓기도 하는데 효과가 있다. 언덕이 찬 북풍을 막아주는 집의 남쪽에 노란 미나리 아제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이어 아네모네와 솜털이 난 버드나무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수선화와 돌릉금꽃이 피기 시작한다. 수선화는 낙천적인 꽃이고 잘못될 리 없는 꽃이기도 하다. 섹스피어는 제비가 엄두를 내기 전에 오는 수선화, 3월 바람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네라고 읊었다. 수선화 그근을 땅에 던지면 떨어진 곳에서 꽃을 피운다고들 한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수선화 파종기를 써본 적도 없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정원용품 카탈로그에 보면 파종기가 나온다. 그걸 사용하면 한 번에 작은 구멍 하나가 파인다. 하지만 나는 큼직한 삽으로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수선화 구근을 심는다. 큰 구멍 몇 개를 파놓고 각각 꽤 많은 구근을 한꺼번에 심어 넣는다. 그래서 수선화 꽃이 피우면 특별한 풍경을 연출하는 것이다. 어릴 때 봄을 맞이하는 큰 행사는 처음으로 따뜻해진 날 7-8km쯤 떨어진 시골 가게까지 걸어가서 각자 5센트어치씩 초콜릿을 사는 일이었다.
장화와 발목을 덮는 긴 내복을 벗어던지면 페르세우스처럼 날개 달린 발을 가진 요정들이 된 기분이었다. 헛간이나 집에서 일할 때면 종종 인생을 살면서 저지른 온갖 실수들이 떠오른다. 그러면 얼른 그런 생각을 뒤로 밀어내고 수련을 떠올린다. 수련은 항상 불쾌한 생각들을 지워준다. 새끼 거위의 눈을 자세히 본 적이 있는지, 단추구멍을 낸 듯한 눈 주변과 보송보송한 솜털이라니 얼마나 고운지, 작디 작은 검은 주둥이와 올록볼록한 예쁜 발, 새끼 거위는 새끼들 중에서 가장 매혹적이다. 새끼 염소와 작은 코기들보다도. 새끼 거위들을 상자에 넣어 부엌 난로 옆에서 끼워본 적이 있는지, 기분이 좋을 때 내는 이상한 휘파람 소리 같은 지저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 새된 지저김은 참 듣기 좋다. 아, 정말이지 평온한 소리인 것을. 6월이면 짬날 때마다 정원을 가꾼다.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내 정원 이야기가 나오면 겸손할 수가 없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뽐내게 된다. 난 정원에서 자라는 화초들에 익숙하고 여러 꽃들이 한데 섞여서 피게 심는다. 노란 누이지에나, 아이리스, 층층이 부채꽃, 겨자꽃, 양귀비가 뒤섞여 자란다. 보통은 밝은 주황색이지만 난 연분홍색을 아주 좋아한다. 나는 언제나 정원이 어떤 모양이면 좋을지 선명한 그림을 마음에 품고 있다. 종묘상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걸 나 자신이 확실히 아니까요. 원하지 않는 것 또한 잘한다. 예를 들면 아프리칸 바이올렛. 끔찍하다. 벨벳 같은 모양이 싫다. 난 정원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과시형에 속한다. 내 정원은 지상 낙원이니까. 가을. 가을에는 밭에서 채소를 거둔다. 호박, 감자, 당근, 양파도 풍성하다. 수확한 양파는 말린 다음 꼬아서 걸어둔다. 9월 한낮에는 해가 더 낮아지면서 아름다운 빛이 비춰들어 벽에 세 장의 그림자를 근사하게 새긴다. 가을에 정원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상쾌한지. 서리 맞은 고사리와 조롱나무의 싱그러운 냄새가 풍기고 성가신 날벌레도 없다. 이때 많은 양의 구근을 심어야 한다. 나리까지 넣으면 이번 가을에는 2,000개쯤 심으려고 한다. 저번 날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첫 캐나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원시시대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맑은 날 편지함 옆에 흰 자작나무 위로 흰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광경은 숨막힐 만큼 아름답다. 내 과수원에서는 신비로운 배나무가 자란다. 뉴 햄프셔의 웹스터에서 이사 오면서 뽑아서 가져온 나무다. 완전히 자랐는데 여기서는 행복해하지 않는다. 웹스터에서처럼 예쁜 자태를 뽐내지 않는다. 늘 이쁜이 배나무라고 불렀지만 무슨 품종인지 지금도 모른다. 가을마다 배가 열리면 나는 병조림을 만든다. 시장에서 산 것보다 훨씬 맛이 좋다. 배나무를 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종류를 심기를. 나는 깃털의 촉감이 좋다. 앵무새 한나는 깃털을 만지면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고 깃털에 코를 박으면 흐뭇한 느낌이 전해진다. 매일 저녁 새장에서 꺼내주면 한나는 같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말을 건다. 이따금씩 녀석이 귓볼을 쪼면 나는 싫은 소리를 하면서 새장에 다시 넣는다.
한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 못 참고 또 그런다. 앵무새들은 트집을 잡고 상스러운 말을 한다. 그러니 계속 주의를 줄 수밖에는 없다. 녀석들은 사고를 치기도 한다. 앵무새를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밖에 나간 사이 앵무새가 횃대에서 내려와서 장미목 피아노의 다리를 쪼아먹었다나. 다들 내 집이 어둡다지만 사람들은 옛날 집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모른다. 난 집이 어두운 게 마음에 든다. 예쁜 다람쥐의 둥지 같거든. 어린 시절 옥수수밭에 나가서 옥수수단 사이에서 잘생긴 호박을 고르는 일이 그다지도 신났다. 그 호박으로 할로윈 등불을 만들었다. 달의 얼굴과 비슷해서 그것을 호박 달빛이라고 불렀다. 특히 늦가을 수려벌은 대단히 크고 오렌지색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할로윈 데이를 중요하게 여겼다. 유령들이 무덤에서 나와 둥둥 떠다니면서 사람들을 겁주는 날. 하지만 난 유령 따윈 개의치 않는다. 들판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다정하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걸. 지금까지 가장 으스스해 보였던 것은 달 무지개였다. 내 평생에 딱 한 번 늦가을에 봤다. 아주 파리하고 유령 같았다. 사람들은 날 장밋빛으로 본다. 보통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다. 내 모습을 못 본 것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우리는 달과 같아서 누구나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면을 지니는 것을. 나는 다림질, 세탁, 설거지, 요리 같은 집안일 하는 게 좋다. 직업을 묻는 질문을 받으면 늘 가정주부라고 적는다. 찬탄할 만한 직업인데 왜들 유감으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가정주부라서 무식한 게 아닌데 잼을 저으면서도 섹스피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을. 영국에는 이런 옛말이 있다. 과일도 없고 꽃도 없고 나뭇잎도 없고 새도 없는 11월. 밭과 정원일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때다. 실내에서 가정과 난로를 즐기는 계절. 내 친구들은 11월이면 뜨개질과 퀼트를 하느라 야단이다. 난로가와 한 잔의 차를 만끽하는 때이기도 하다.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에 나오는 구절이 떠오른다. 애프터눈 티를 즐기려고 떼어둔 시간보다 즐거운 때는 없다.